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의 대규모 이더리움 해킹 사고, 2025년 상승장, 이대로 희망의 불꽃은 꺼지는 걸까요? 정답은 오늘 영상에 있습니다. 분명 잠들 때까지 천국이었는데 눈뜨니 불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믿었던 글로벌 3대장 거래소 중 한 군데서 대량의 이더리움이 해킹당했다는 소식이 자욱하게 퍼져 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락장,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채널 구독 부탁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분명 밤 12시경까지 시장은 상승장 초입이 아닌가 하는 기대로 가득 차 있었고,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이 아니셨을까 싶은데요. 보통 금요일 밤부터는 주말 장세 모드로 돌입하며 변동성이 매우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금요일은 피해 금요일이 돼버렸죠. 비슷한 시각 미국 나스닥 주식시장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암호화폐 시장 폭락의 주범은 바이비트 거래소의 이더리움이 해커들에게 탈취된 이슈죠. 바이비트의 콜드 월렛에서 15억 달러, 2조 2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킹범에게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피해 규모는 암호화폐 역사상 단일 해킹 사건으로서 가장 큰 규모의 해킹으로 기록됩니다. 범인으로 지목되는 건 북한의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배후로 의심되고 있는 한편, 현 시점 시장은 각종 의혹과 공포로 가득한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키워드를 몇 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대형 거래소의 콜드 월렛이 해킹, 역시 위험 자산인가 하는 이슈와, 둘째, 바이비트 파산하는 거 아닌가, FTX 사태처럼 하락장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 하는 이슈. 사실 두 가지 이슈 모두 하락장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이어지는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하나씩 저와 함께 진상 파악을 한번 해보시죠. 대형 거래소 바이비트의 콜드 월렛이 해킹당했다. 이것이 사실 지금 언론사들이 다루고 있는 뉴스의 헤드라인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비트는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중 종합 랭킹 2위에 등록되어 있는 거래소입니다. 미국의 코인베이스 거래소보다도 한 단계 위에 있는 큰 거래소죠.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이비트의 콜드 월렛이 해킹되었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정확하게는 바이비트의 콜드 월렛이 해킹된 건 아니에요. 아마도 많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장기 투자자분들 중 지금 영상을 시청 중이신 분들 중에도 콜드 월렛을 통해 보관 중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콜드 월렛을 사용하는 이유가 절대 해킹되지 않는 지갑이라는 이유로 쓰고 계실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콜드 월렛의 해킹은 아니기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건의 정황을 설명하기 위해 그림으로 표시해 볼게요. 바이비트는 본인들의 자금을 거래소 자체 서버에 해당하는 온라인 지갑 핫월렛이라는 곳과 오프라인 지갑 콜드 월렛에 나누어 보관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 두 군데 보관된 자산을 이리저리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콜드 월렛과 핫 월렛의 정상 작동 여부를 체크하고 잠재적인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의미에서 매도하지 않더라도 이리저리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을 반복해요. 쉽게 비유하자면 아주 큰 솥에 대량의 음식을 조리할 때 바닥에 눌러붙지 않게, 타지 않게 저어주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 것이죠. 이번에도 역시 그런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었고, 콜드 월렛에 있던 대규모의 자산이 움직이고 있는 과정에서 해킹범들이 개입합니다. 해킹범들은 애당초 이런 거래소들의 대규모 자금 리밸런싱 과정에서 물량을 탈취하는 걸 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고, 주기적으로 이동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해커들은 때를 노리고 있었나 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이비트의 콜드 월렛에 있던 대규모의 이더리움은 다른 지갑으로 이동하는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해킹범들이 잠입하여 도착지를 본인들의 지갑으로 위조해서 돌려버려요. 제대로 도착지에 도착해야 할 물건이 전혀 다른 곳으로 배송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이걸 포착한 기관들이 의혹을 제기하며 공론화된 것이고요. 엄밀히 따지자면 바이비트의 콜드 월렛이 해킹당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바이비트의 콜드 월렛은 절대 해킹되지 않는 지갑이 맞았고, 그 지갑에서 나온 이더리움이 이동하는 과정에 탈취된 것이니, 철통 보안의 지하 금고에서 꺼낸 돈을 다른 곳으로 이동
이동하는 과정에 현금 수송 차량이 강도에게 탈취당한 상황, 이걸 지하 금고에 보안이 뚫렸다고 표현하는 건 옳지 않겠죠. 엄밀히 따지면 이건 바이비트의 문제가 아니라 현금 수송 차량 업체, 즉 이더리움 전송의 보안을 도맡은 프로토콜의 잘못인 거예요. 그러나 언론에게 그런 어려운 이야기는 조회수에 맛있는 재료가 아니겠죠. 주구장창 바이비트만 나쁜 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서특필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저는 본질에 주목했고, 이더리움의 전송 및 보안을 담당하던 세이프 측에서 바이비트 사건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즉각 표했었습니다. 이건 세이프, 그노시스와 같은 이더리움 보안 프로토콜들의 허점이 발생한 게 본질이라고 봐요. 그노시스, 세이프트 등의 보안 프로토콜은 비탈릭이 나서서 신뢰를 표했고 그런 믿음직스러운 보안 업체였는데, 이 친구들이 운행하는 현금 수송 차량이 자빠진 거니 욕은 저들이 먹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바이비트도 이대로 FTX처럼 몰락의 길을 걷는 게 아닌가? 사실 뭐가 해킹 당하던 말던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도 FTX라는 글로벌 2위에 올라와 있던 거래소가 파산하며 비트코인 지난 하락장 최저점 15K까지 단숨에 견인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의 트라우마가 당연히 우리에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번 사태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FTX 파산 사태, 제네시스, 셀시우스 등 각종 대형 암호화폐 취급 기관들이 몰락하며 시장이 하락장으로 돌입하는 과거의 수많은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은 건 사실 우리가 아니라 거래소 운영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해당 사건이 발생하며 공론화되자 즉각 바이비트 CEO 벤저우는 해킹 피해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라이브 방송을 켜며 해킹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고객들의 자산은 안전하고 본인들은 대규모의 지급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 정도로 거래소의 존망을 단정지을 정도로 나약하지 않다는 점을 어필했어요. 또한 업계 동료이자 라이벌과도 같은 후오비 창립자이자 트론의 대표인 저스틴 선과 바이낸스의 전 CEO지만 바이낸스 최대 지분 보유자로 실질적 영향력을 아직도 행사 중인 창펑자오도 적극 나서며 이번 바이비트 사태를 통해 이탈하는 고객들의 출금 요청을 모두 해결하는데 돕겠다며 바이비트로 막대한 자금 수여를 도와주면서 사건이 커지는 걸 막았죠. 이런 모습들이 과거와는 조금 다른 행보이긴 한데, 예전 FTX 사태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바이낸스 CEO는 선을 그으며 손절했고 저스틴 선 역시 엮이려 하지 않았죠. 크게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 거래소 해킹 사태들과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과거 몰락한 거래소들은 거래소의 방만한 경영과 위선적인 태도들이 문제였어요. FTX만 보아도 지급 준비금을 FTT라는 본인들의 토큰으로 보유했었죠. 쉽게 말해 고스톱 게임으로 유명해진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금고를 열어보니 현금은 다 뺏쓰고 없고 본인들의 고스톱 게임머니로 금고를 채워놓은 사건이었는데요. 이런 거래소가 잘못된 경영을 하고 소비자, 이용자를 기망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는 선을 철저히 그었던 반면, 사실 이번 바이비트 사건은 바이비트도 이더리움의 보안 프로토콜의 취약점이 만든 최대 피해자인 것이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2조가 넘는 피해액에 대해 모든 책임을 거래소가 짊어지고 배상하는 모습에 경쟁자이자 동료인 바이낸스, 후오비도 적극 지원한 게 아닐까 합니다. 이런 사고는 언제든 본인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고, 탈중앙화 덱스 시장에 본인들의 입지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 중앙화 거래소로서 모범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하락장에 대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어쩌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바이비트가 사면초가 상태에 놓이고, 이렇게 바이비트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다면 아마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기타 모든 자산들이 일제히 폭락하게 됐을 겁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과거의 사례를 미루어 볼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폭락은 연관된 수많은 디파이 금융 자산들의 청산을 불러일으키고, 루나 사태와 마찬가지로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하락이 나올 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었을 거예요. 시장이 폭락해서 자산들의 가치가 떨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저희가 아니죠. 바로 거래소들이에요.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시간 2월 22일 토요일 오전 12시 현 시점 기준 바이낸스 219조, 바이비트 21조 3천억, OKX 32조, 각 거래소들이 지급 준비금으로 쌓아둔 자산의 규모입니다.
언제든 해킹 사고가 발생하던 고객들이 출금 요청을 하던 문제없이 자금 융통이 가능한 준비 자산의 규모를 뜻하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체적으로 현금성 자산, 즉 스테이블 코인은 20에서 30% 미만이며 나머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자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상치 못한 하락이 발생할 경우 거래소들의 지급 준비금의 가치 평가 또한 쉽게 반토막이 난다는 거죠. 앉은 자리에서 수십조, 수백조를 날려먹는 상황.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미결제 약정에 대해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선물 거래 시장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포지션의 규모를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그 규모가 최근 2월 3일 하락에서 리셋이 되며 작년 하반기 수준으로 돌아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었는데요. 거래소는 선물 옵션 거래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고 이것이 그들의 주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현재 거래소 내부에 상승 롱 포지션에 베팅한 돈이 10억, 하락 숏 포지션에 베팅한 돈이 10억일 경우 예상치 못한 폭락이 발생했을 때 10억 규모의 숏 포지션들은 막대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상승 롱 포지션들은 손실을 입겠죠. 그럼 숏 포지션들이 저점에서 수익 실현을 한다면 그 돈은 누가 지급하나요? 원래의 구조라면 새롭게 진입한 롱 포지션 플러스 청산된 롱 포지션들에게서 수거한 돈이 숏 포지션들에게 흘러가는 게 일반적인 구조입니다만 현 시점에서 두 포지션들의 균형이 1대1인 상황에 숏 포지션들이 수익 실현을 했을 때 숏 포지션들이 막대한 수입을 거두어 들인다면 좋지 못한 시장 분위기에 숏 포지션들이 수익 실현을 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규모의 돈만큼 신규 롱 포지션들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거래소에 생돈이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달리 말해 FTX 루나 사태와 같이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 불장이 올 것이다 라는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고 하락이 나올지언정 얼마든 새로운 롱 포지션의 유입이 발생 가능하거나 혹은 이미 롱 포지션에 지나치게 많은 포지션들이 베팅되어 있을 경우 그들의 돈을 청산시켜 숏 포지션에게 지급하는 식의 운영이 가능합니다만 현재 시장 투자 심리가 죽어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하락은 고스란히 거래소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사실 과거 FTX 파산 사태가 발생했던 가장 큰 원인도 어찌 보면 바이낸스의 창펑자오 때문인데요. 업계 2위의 FTX가 여론의 의심을 받고 있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칼같이 손절하고 등을 돌린 게 바이낸스였고 업계 1위가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FTX 출금 신청 행렬이 이어지게 되었고 FTX는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렸죠. 이렇게 냉정하고 매정한 사업가인 바이낸스 실세 창펑자오와 암호화폐 업계 아이콘과 같은 저스틴 선이 이번엔 누구보다 빠르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고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통해 바이비트는 영상을 촬영하는 현 시점 바이비트를 이탈하는 99.994%의 고객들에게 문제없이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처리한 상황. 해킹된 물량은 약 2조. 해킹 자금의 특성상 일괄 매도의 형태로 즉시 현금화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면 바로 추적당해서 잡히겠죠.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 그림을 훔쳐서 바로 당근마켓에 파는 바보는 없을 테니까요. 그럼 이번 해킹 이슈가 한 겨울밤의 꿈으로 넘어간다면 늘 그랬듯 해킹 이슈 해소는 반등장의 방아쇠가 되었으니 강력한 반등이 나올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 지난 영상에 제가 거듭 강조드렸듯이 세력들이 매수 포지션을 모으고 있으며 과격하게 위아래 변동성을 주며 개미 털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번 이슈도 말씀드린 개미 털기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킹 이슈, 세력들이 공포감을 조성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주제입니다.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시고 풀 베팅, 몰빵은 언제나 위험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정리 한번 해보면 바이비트 콜드 월렛 해킹 사고라고는 하지만 사실 콜드 월렛이 털린 게 아니라 운송 중에 탈취된 거니 이더리움 보안 이슈로 보는 게 맞고 해킹 사고가 악재도 맞고 최대 규모이긴 하나 바이비트 지급 준비금의 10%도 안 되는 피해액이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출금 쇄도하는 고객들의 요청도 바이낸스, 후오비 등 업계 동료들의 적극 협조로 아무 문제 없이 해결 완료.
그대로 폭락도 가능했지만 업계 전체가 나서서 적극 방어한 이유는 어쩌면 지금 하락장으로 가는 걸 원치 않는 건 우리보다 세력들이 아닌가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내일 일요일 낮 3시에 밈코인 거래소 상장 전에 발굴하는 꿀팁에 대해 라이브 특강 예정되어 있어요. 오늘 영상 설명 깔끔하고 듣기 좋으셨다면 구독하는데 1초, 좋아요 누르는데 1초, 2초만 저에게 써주신다면 여러분은 내일 라이브도 들을 수 있어서 좋고 저는 구독자 늘어나니 신나서 더 열심히 좋은 정보 드릴 수 있어서 좋겠죠.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